추미애 장관이 이런 얘기했죠. 윤석열 총장 수사권 이번 말하려면 직 내려놓고 해라. 나는 그 추미애 장관의 종합감사에서의 발언들이 와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그게 대장부예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남성 법무부 장관들이 오히려 못할 이야기를 네.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래요. 그냥 이거 제 느낌이니까 추미애 장관은 대장부, 윤석열 총장은 쫄장부. 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찌질해지는 느낌. 네, 이거 쫄장부.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의 이야기를 듣고 야 시원하게 말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법적 지식도 없고 정서적인 측면이 강한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위법이라고 말했으면 기본적으로는 총장 지금 내려놓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 그 천정배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했을 때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만뒀어요. 아니 저기 검찰총장이 네. 그때 우리가 뭐 그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분은 그 나름 되게 그 아주 직진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 지휘권이 부당하다. 그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책임지는 거죠, 보통은. 예. 그런데 수사 지휘권은 마음에 안 드는데 수용은 하고 그러고 나서 국감장에 가서 야당 의원들과 티키타카 하면서 그걸 또 이렇게 뒤끝 장렬하고 이런 행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못하게. 예, 말이 안 되는 아주 뭐 깨끗하지 않고 예. 좀 그렇습니다. 뭔가 그쪽 문화에서는 뭐 사내 대장부 이렇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시스템 속에서 보면 부적격자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내 대장부로 갖고 보이는 분들은 보통 그 찍자 붙는 형식이잖아요. 예. 깔끔하게 논리로 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부하라는 단어를 확 던져가지고 그 부하냐 아니냐를 따지고 그러면서 하나는 성공했죠. 장모와 처의 얘기가 국감의 중심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그런 거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은 불법이다 이게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위법이다 얘기하면 안 되고 수사 지휘권은 합법이다. 예. 그런데 이번 수사 지휘권이 정당하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와야죠. 그렇죠. 그런 사안이 되느냐 정도 갖고 논란을 근데 왜 안 그랬게요? 이번 수사 지휘권이 정당하냐를 따지고 들어가면 수사 지휘권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이 할 때 1, 2, 3, 4, 5 그 중에 4가지가 장모하고 아내 얘기잖아요. 그렇죠. 5가지 중에 그렇게 4가지. 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러면 떳떳하지 윤석열이 못하다. 일부러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나왔다 이런 건가요? 저는 그분이 최고로 보호하려고 했던 건 장모와 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검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일날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이 저러는 것은 실제로 검찰주의자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어떻게든지 총장직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라면 가족이겠죠. 저는 그 이유를 아내와 처해 보고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총장은 김건희 재산은 김건희 거 나하고 무관하다. 상관없다. 이것처럼 화나게 한 발언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방송에서 최민희 의원의 페북을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제가 막 너무 그날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조국은 딱 그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조국과 정경심 교수는 뭐냐. 거기는 그 경제공동체고. 거기는 일심동체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별거나 보죠? 예,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쇼윈도우 부부냐 이렇게 비아냥거렸는데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윤석열 총장께 왜 돌리지 않냐 언론이. 언론 진짜 비겁하고 이중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지금 그 감찰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던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감찰 그리고 또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 만난 거 이것도 감찰하겠다. 물론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이미 좀 아까 법무부에서 그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했어요. 그 옵티머스 건에 무섭다 진짜. 아니 전광석화. 네. 작업면이 없어요. 저는 아주 그런 거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게 대통령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옵티머스 수사했던 부장검사가 지금 저기 어디 지청역으로 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아무런 문제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믿지 마시고요. 그 아무런 문제 없었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너무너무 한심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게 전파진흥원에서 그 수사 의뢰한 건 맞는데 그게 보니 이혁진이 또 그 고발한 게 있었는데 예. 그게 무혐의 처리돼서 이것도 별거 없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검사가요. 그렇게 안이하게 처리하면 됩니까? 조국은요? 그러니까요. 아니 없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네. 최소 70군데 이상의 압색을 네, 하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수사도 하는 사람들이 네. 무슨 이유 때문에 옵티머스는 그냥 덮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안 덮었으면 이후에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찰 지시를 이미 법무부에서 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조국 장관한테 지금 씌워진 것 중에 감찰 무마랑 비슷한 원리도 있어요. 이재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오늘 윤석열한테 보고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보호를 하던데 결국에는 윤석열이 개입해가지고 이거 가지 마. 그냥 끝내. 이렇게 했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감찰하는 거잖아요. 아, 그 감찰 그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보고해야 될 사안이 왜 보고가 누락됐는지도 들어 있어요. 지금 부장 정결이라며 지검장은 몰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고돼야 된다. 네, 그런데 왜 보고 안 됐냐. 그거까지 3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물론 중앙지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거리가 많은 검찰청이긴 합니다만 네. 어떤 사안마다 그 건이 예를 들어서 막 네. 수천억 이 걸려 있고 네. 공공기관이 엮여 있는 상황에 최소 서면으로도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면 보고라는 게 없는 동네 같아요. 그 동네가. 그나마 서면 보고 공개적으로 하는 건 추미애 장관과 조국 장관이 그 닦아놓아서 지금 시작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잡범들이 김성태한테 고소당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를 그냥 이렇게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불기소한다든지 그건 결정할 수 있는 건 부장검사 차원이라고 치더라도 네. 그런 건 정도는 중앙지검장이 몰랐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무능한 거죠. 이게 그 기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차장 검사까지는 최소 보고돼야 된대요. 근데 그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차장 검사와 부장 검사의 차이를 페북에 올렸더군요. 왜냐하면 부장 검사보다 차장 검사가 훨씬 높다. 지검장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요 차장이 4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검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이 있는데 그 구조는 고검과도 마찬가지예요. 네. 차장들이 그렇게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차장까지는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네. 차장은 지검장을 대리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차장 검사가 알았으면 반드시 지검장에겐 보고가 된다는 거죠. 네. 아, 이거 왜 이런 당연한 걸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의심스럽잖아요. 네. 조국 바라보듯이 윤석열을 바라보면 똑같은 구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나는 진짜 내로남불은 그 윤석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윤로남불. 네. 조국 장관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으면 어떤 공격을 했을까요? 저쪽 사람들. 아, 공격 안 하죠. 조선중앙이니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김어준을 김어준 총수를 만났다. 푸나님을 만났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공작 급이 안 되니까 했겠죠. 급이라뇨. 훨씬 높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언론 재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방사훈과 그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웃고 이야기해 이런 이야기는. 저요? 안 웃고 이야기하니까 멈숙해지잖아요. 아, 나 왜 안 웃었지? 왜냐면 이 얘기하려고 안 웃었어요. 해보세요. 아니 저는 진짜 화가 났던 게 그날 진짜 화가 나더라고. 왜 화가 났냐면 이분이요. 이거 얘기하면 후나님도 화날 거예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을 2번 끌어들여요, 이분이. 예. 한 번은 독대 요청했냐 해서 끌어들이죠. 예, 그때는 독대 요청 안 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예. 나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예.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거짓말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재를 엄청나게 했는데 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진짜 그분에게서 취재한 건 팩트다. 이런 분한테도 취재했어요. 근데 실제로 독대 요청도 있었고요. 임명하지 말라는 압박도 있었고요. 예,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한 거죠. 예. 그 순간 누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이해찬 대표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했던 사람들. 네네, 다.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자기를 계속 임기를 지키고 임무를 잘 수행해달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날 국감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2개의 말을 해요. 근데 그 2개가 다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대목에서 비겁하고 아주 치졸한 수를 쓴 거. 근데요, 윤석열 씨는 뭔가 모르는 게 있어. 그 논리 모순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오늘 청와대에서는 정보가 없어서 확인 불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문 대통령이 말이에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미리 다 짜놓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그날. 네. 근데 문 대통령은 윤석열한테 인사권을 아예 뺏었으면서 추천도 못하게 했으면서 미리 짜놓고 했으면서 윤석열한테는 임기를 끝까지 잘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사실은 국감에서 박근혜 때도 박근혜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뭐를 이 사람은 그 추구하려고 했을까? 그랬던 사람이 방상훈, 홍석현의 이름은 절대로 말 안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인물이 그러네, 누구냐 진짜.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그랬던 거예요. 당사자가 있어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럼 지금 대통령님은 당사자 아닙니까? 이런 이해찬 대표는 당사자 아닙니까? 진짜 이상한 박상기 사람이네. 법무부 장관은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의 뇌구조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 약간 유치원생 같은 느낌인데 자꾸 압박을 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압박하니까 네, 네. 야 니들 대장이 나 임기 계속 하라고 했거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데리고 올래. 아이고.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좀 무도한 거죠. 그럼요. 그거는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선은 뭐 추미애 장관 말대로 저희들이 아는 대통령께서는 비선 조직을 비선을 활용해서 그 적절한 메신저라는 게 비선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공식적 라인이 아닌 다른 라인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요거 얘기하시면 하실 텐데 이미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두 기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던 내 꿈이 물거품이 됐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메신저 보내면 윤석열 어떻게 믿고 메신저를 보내냐고. 그러니까 그럼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네, 거예요. 그럼 진짜로 저는 거짓말이네. 거짓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은 말이 안 아니면 되잖아요. 가짜 메신저.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 발과. 그 취임 초반에 사실 그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윤석열한테 어떤 사람들 어떤 자리를 보내고 싶어하고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반영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죠. 예. 그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사실상 인사권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던 부분은 불신임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 사실 대통령이 임기 채우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엿먹이는 거지. 아니 뿐만 아니라 그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메시지 보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제가 그 이렇게 되게 그 머리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런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지적해 주길 바랬어요. 대통령께서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그 검찰총장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 행위가 알려진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정치 공세 거리인데 거기서 야당도 이상했어. 예. 윤석열 총장이 말하니까 그걸 문제 안 삼아. 왜일까요? 초록은 동색이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이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비난이 목표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집권해야 우리가 그런 역차별을 안 당하는 시기가 올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다음 정권 재창출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확실하게만 해도 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봐요. 한 50년 집권한다는 걸 알면 태도가 바뀔까요?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이기고 확실한 대통령이 되면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신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보도 중에는 정진웅 검사 이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를 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증거인멸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폰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한동훈이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걸 독직폭행으로 거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또 이 독직 폭행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래서 검언유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요.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딱 한마디 했어요. 이거와 관련하여.
그 해당 당사자가 수사 협조를 안 해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아이폰 비번 주면 됩니다. 네, 왜 안 주는데요? 네. 그게 벌써 이상한 아니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일종의 증거 인멸일 수도 있고 네, 네. 오늘 한동훈의 반응은 뭐냐면은 변호사한테 전화하려다가 공권력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웃기지 않아요? 아우, 자기. 지는 공권력 아닌가요? 네. 그리고 그 공권력이 조국한테 쓰일 때는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은 생각 안 합니까? 그 이동재 기자, 전 기자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언론이 자기를 말하자면 그 이즘에 보도해서 정신적 피해가 심하다. 제가, 그거 본인이 과거에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했던 걸 생각해 보라고. 당해보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거 안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독직 폭행이라는 죄목을 걸 수는 없어도 한동훈이 조국한테 한 거는 독직 폭행보다 그렇죠. 한 2만 배는 그렇죠. 더 한 거였잖아요, 사실은. 네. 아이폰 낚아채려다가 3주면요. 네. 3주 있잖아요, 3주. 내가 여기 손톱으로 살짝 긁혀도 2주예요. 저 고양이한테요. 쪼꼬한테 긁힌 게 아직도 이게 3주 전인데. 아직 그리고 안 났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서를 띌 때 네. 내가 이렇게 뭐 칼 같은 데 베어가지고 꼬매잖아요. 그때부터가 4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달 거리예요.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낫는다 이런 의미에서 전치 네, 4주. 네, 네. 전치 다 낫는데 네. 4주 뭐 이렇게 네. 쓰는 건데 3주를 갖고 독직 폭행이라고.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사 같은 공권력 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전말이. 그 전말 본말 전도인데 한동훈 검사가 수사 협조를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직 폭행 혐의를 수긍 못 하겠다. 그러면서 정당 직무집행이었다라고 정진웅 검사가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 검사는 수사에 비협조하고 만약에 보통 자범들이 수사 비협조하면 정말 엄청 두들겨 맞았을 예.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검사와 둘이 싸우고 이거는 검찰 전체가 창피한 거지. 예. 이게 뭐 이 정진웅 검사만 창피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공권력에 일방적으로 피해당했다고 말하는 우리 한동훈 씨. 공권력의 늘 그 사실 대리인이셨으면서 왜 그러실까? 윤석열과 예. 한동훈의 마인드가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 그 이광경을 보면 옛날에 군인들 만나서 얘기할 때 벽창호 느끼셨죠? 예, 비슷해요. 군인 폄하발언. 아니 옛날 요새가 아니고 지금 말고 옛날. 지금 말고 전두환 군부 권위주의 정권 그렇죠, 그렇죠. 때까지 그때 이렇게 군인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정말 벽창호 같았어요. 머릿속에 빨갱이란 말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문성 하나도 없고 네, 네, 그냥 네. 무식한. 예,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네. 민주군대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확실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 짐이 라임 옵티머스 특검 지금 뭐 규탄대하고 난리 났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 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당도 있고 뭐 무소속도 있고 그래서 110명이 여기에 지금 발의를 했는데 특검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아니 이 특검은 강기정 특검이었잖아요 본래. 본래. 예, 그런데 왜 갑자기 특검하재? 저는 이거는 스스로에게 비수를 꽂는 특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칼을 뺐으니까 진짜로 무으로도 한번 썰어먹자 하는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민주당이 자해로 와서 안 받아주고 있는 거죠. 네.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으면 니들 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 운영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안 받으시는 받읍시다. 것 같아요. 김태년 대표가 네. 사람이 또 이렇게 그렇게 외모와는 달리 마음이 약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봐주느라고. 네. 내가 뭐 특검하면은 불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특검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특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명백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지금 김봉현은 여권 정치인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옵티머스는 사실은 윤석열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안 받아줄 거 알면서 자신들 지지층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인증하는 차원에서 규탄대회까지 하는. 그리고 딱 하나 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무서워진 거죠. 예. 저쪽에서는 엄청 독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계속 주장하고 막 하면 네.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주도하는 감찰이나 수사는 못 믿겠다 쪽으로 계속 몰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민주당이 안 받아줘서 진실은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다.
뭐 이렇게 그런 될 식으로. 가능성이 예. 참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와도 특검 안 받았으니까 못 받겠다 이런 거예요. 아. 결국은 이것도 보면 좀 B급이죠. 문제 제기가. 참. 예. 자, 거기에 막 쫓아다니고 있는 뭐 권은희 같은 국민의당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짠해요, 어떻게 보면. 뭐. 나 권은희 씨는 짧게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당시에 권은희 씨 그 수사과장일 때 국민들이 얼마나 열광을 해주면서 수사 잘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데 수년이 지난 뒤에 서 있는 모습은 사실상 저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씁쓸하죠. 네. 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 재판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